네, 2박 3일간 한일 중, 또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세 나라 간의 외교전이 드디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좀 다양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이제 방금 막 한일 정상회담이 끝이 났기 때문에 원래는 30분 정도로 예상했다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포괄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과거사 문제가 가장 관심사인 것 같고, 일단은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그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사뭇 다릅니까? 예, 지금까지는 아마도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 과거사 문제,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도록 예. 막아놓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너무 의견 차이가 커서 예. 이번에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회담도 아마 30분 정도로 예. 끝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나 그게 2배 정도가 예. 단독 회담으로 갔고, 예. 그리고 일본 쪽에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한일 위안부 문제를 초기 타결을 하기로 예. 가속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예. 대단히 하면 당연스러운 어떤 면에서는 예. 최악의 결과도 우리는 예상했기 때문에 예.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가속화 시켜서 타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예. 일단 알 수가 있어가지고 예. 아베 신조가 약간 타협적으로 예. 태도를 바꿨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일 관계라는 것을 더 예. 대국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관계로 네. 위치 매김을 했다.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아베 총리, 그러니까 아베 수석의 입장에서 좀 더 진전된 언급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가능한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고 이걸 가속화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네, 좀 네. 진전된 언급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해도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봐야 합니다. 예. 일본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현재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혹시 이번에 예. 혹은 이번을 시작해서 위안부 문제를 예. 타결한다면 예. 더 이상 한국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어떤 타결안이 예. 나온다. 다음 다다음 그렇게 했을 때 예. 그것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 일본 쪽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려하고 싶지 않고 소녀산도 최고해달라. 바로 이런 부분이 협상 가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네. 그걸로 항상 우리가 기존에 이해왔던 바대로 과거사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다라는 그 입장처럼 네네. 이번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과거사 문제가 나와서 뭔가 타협점, 타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온다면 이걸로 이제 끝이다. 예. 이런 얘기가 좀 언급이 나왔었다. 예. 더 이상 정상 간에서 예. 혹은 한일 간에서 예. 이 문제는 거론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왔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일본 쪽의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이제 최고의 쟁점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이제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한일 양국 간의 실무자 선에서도 이 타결점이 안 나왔고, 예. 그다음에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안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찬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타결을 가속화한다,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어쨌든 간에 일단 예양적으로 보면 아베가 조금 우리의 입장에 화답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타임 리밋을 정해놨어요. 네. 금년 연말 이내에 이걸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아베는 이번 정상회담이 임하기 직전까지도 예. 실무 교섭 차원에서도 아무런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전적적으로 정상회담이 30분씩 지연되면서, 단독 정상회담이 예. 지연되면서
타결을 하는데 가속화하자. 예. 이 가속화라는 용어를 써서 합의를 본 것은 예. 상당히 좀 화답한 측면이 있다. 일단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호사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완전하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자. 양국 관계 이런 이제 한 판에 다 끝내버리자. 예. 이런 취지도 물론 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럼 아베가 정말로 이걸 해결하고 싶었으면 왜 영창삼이 열리기 직전 외교 장관회의 회담조차 그 회담에서도 예. 그렇게 완강한 입장을 견제했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후속 가속화를 위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예. 일본의 진위가 나올 것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를 액면 그대로 진정성 있는 정말 조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아베가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예. 굉장히 속단하시다는 걸로 보고요. 예. 이건 한일 양자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빨리 짓겠다고 하는 예. 선의 의미도 물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예. 내년도 한일 중 정상회의 주재 의장국이 누구냐면요. 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예. 근데 지금 일본이 또 의장국 회의를 3개국 삼각 정상회의를 정례화한다고 하긴 했지만 예. 과거에는 뭐 정례화하기로 안 했나요? 매년 열리기로 했지. 예. 그러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역사 문제지 않습니까? 위안부 예.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에 중국 측에서는 아주 세게 나왔어요. 공동 기자회견까지 당신들 책임냐 이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 본다면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정 수준의 진전이 안 나가면 우리도 내년에 안 가겠다라고 예. 만약 하나 우리가 그런 강력한 이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에 네. 중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번 정상회담도 삼국 정상회담도 중국이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국 정승절 행사에 설득한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의장국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예. 중국은 벌써 내년 정상회의에서 좀 양보를 받으려고 이번에 역사 문제에서 세게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의장국 때 점잖게 나왔는데 예. 한국한테까지도 일본이 만약에 인심을 못 얻으면 예. 내년 삼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 일본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정례화 시키기로까지 했는데. 했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설령 그러면 두 정상을 일본에 모셔왔어요. 예. 모셔왔으면 뭘 발표하겠습니까? 발표할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다시 생각한 겁니다. 야, 이 정도 가속하자고 해. 하면서 가다 보면 마지막을 하고 예. 안 하면 좀 질질 끄고 내년에 가서 또 전격 회담하면 되지. 예. 이런 마지막에 폴백 포지션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치우면서 이런 그러니까 양자 차원이 아니라 결론. 예. 한일 중 3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더 초점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시각을 고려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한일 양자 차원에서 했으면 예. 이번에 외교 장관이 회담할 때 예, 예. 아 좋다 일정선에서 할게 해가지고 점심까지 점잖게 대접받고 가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여론 와보니까 생각보다 아베가 서울 여론 보니까 심상치 않다. 예. 내년 한일 중 정상회의 이거 만만치 않아. 예. 야 이 정도는 회의 빨리빨리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양보안을 제시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 다자 차원에서. 예, 예. 일단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아베 총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봉영식 연구위원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자면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한다고 능사가 아닌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에 가능한 조기에 타결을 가속화한다는 예. 표현은 양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좀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합의한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은 사실 애시당초부터 기대하기가 힘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결국은 얼굴을 붉히더라도 솔직 담백한 의견 교환을 했다는 자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 정부가 예. 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본 정부한테 해답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과연 아베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라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다. 네. 하지만 이번에 합의를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서 절대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과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그 대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일본의 일방적인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예. 결국엔 우리는 노력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듣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그것이 과연 민주정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을 두고 저희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네. 과거사 문제는 또 과거사 문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전향적이고 진전된 발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발언까지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 타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또 받아내야 되고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하기 전까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위안부 문제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사실 그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밀리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예. 세계 여기저기에서 소녀상이 예. 그 사실상 세워지고 있고요. 예. 여러 나라가 뭐 피난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외교적으로 볼 때 일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일본이 그러니까 그 한국 대일본이라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네. 세계적인 그 차원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그 인권 문제라는 데서 그 일본이 과거에 여성의 인권을 엄청나게 짓밟았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그 받는 것을 대단히 그 부담하게 느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그 미국하고 같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인 대극화로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한 인식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물론 다 일본의 예. 국익을 위해서 예. 그 아베 총리로서는 예.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일본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해도 예. 그 위안부 문제를 그 대국적인 그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예.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로 여기 한국뿐만이 아니라 예. 그런 소녀상 콘솔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마도 한국 정부가 예. 많이 노력해서 그것을 제거하도록 해달라라든가 예. 그런 요구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일본이 말하자면 단독 정상회담 직전까지 굉장히 강한 톤으로 임하다가 예. 전격적으로 조기 타결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실무협상 가속한다. 예. 이렇게 일종의 양보안 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 주는 메시지이지만은 예.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어떻게든지 한미일 안보 체제를 확고해야 돼요. 예. 이게 중국의 G2 전략 시대에 대응하는 제1차적인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일 관계에 삐걱거리는 것은 바로 위안부 문제인데 네. 우리 저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봄에 와서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은 이렇게 대대적인 공개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번에도 메시지를 줬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의 말하자면 전후 체제의 종식은 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국가들이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당신들도 이번에 온 김에 일정 선에서 타협하라 이런 압박의 메시지가 틀림없이 마쿠에서 예. 틀림없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잘해주고 있다. 예. 염려 마시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신안보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이런 외교 전략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지원을 해달라. 예. 이런 거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 내년 이제 그 다시 한일 중 3자 회의가 있기 전까지 예. 실무 협상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이게 잘 안 됐을 때 이거 봐라. 우리는 서울까지 가서 양보를 했는데 한국이 안 움직인다. 예를 들어 친중 경산으로 일본이 많이 퍼뜨렸다고 하잖아요. 일본 내에서. 예. 다시 한번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복원되지 않는 이유는 예. 한국이 잘못된 거다. 이런 책임을 사전에 면하기 위한 소재를 깔아준 측면도 노림수가 있다. 있었군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굉장히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보면 좋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아베 정부가 해온 2년 반의 행태를 볼 때는 예. 아직은 진정성 있다고 속단하기 굉장히 빠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복선적인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양자 차원과 다자 차원에서 우리 정부 당부에서 예.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말려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호사카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국제사회 또 미국의 시선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베 총리로서는 국내 정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던 배경에는 어떤 보수층 결집이라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태도를 변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 일본 내부의 여론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 일본 내에서는 예. 그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죠. 대단히 그 반대하는 그 의견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오히려 올바른 의견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그 보수 그 우익적인 의견도 예. 있고 해서 그것이 지금 뭐 말하자면 그 이게 40% 그 60% 50% 그렇게 반반씩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그래도 이것은 전략적으로 그 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보수층에 그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로요 인신매매라는 이야기도 했고 예. 그리고 8.15 아베 담화에서도 전쟁터에서 상처받은 여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수층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그것을 다 연결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일본의 국가적인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그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 그런 피해 요소들이 그 생겼다 그런 얼마든지 논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더 교묘하게 회피하면서도 어떤 보상을 하는 예. 방법이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현재 미국 쪽은 지금 아까 그 말씀이 그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은 하루만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주고 있고 예. 그 아베 담화 아베 그 연설을 했을 때도 그런 예. 평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국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대단히 그러니까 타자에서 아베는 수완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 한국 쪽에서 한국도 좀 수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그 입장이 되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아베 총리의 그 언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속내도 좀 살펴봤고 일본 여론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봉영식 교수께서는 그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현안들이 논의가 됐을 텐데요. 경제나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아베 총리는 이번에 안보 법제안 통과를 통해서 확인받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왜 일본 자위대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예. 그것이 앞으로 미일 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한국 측에 설명하고 예. 한국의 지지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어떤 침략과 그 폭력에 희생당한 이웃 국가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에 봐서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비단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사람들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역외의 국가들, 특히 미국, 유럽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이 네. 치밀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국이 앞으로 그 남중국해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예.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수행하는데 과연 한국과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이고 예. 중국과 어떻게 협상할 것이고 또 일본과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거기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국이 이 일본과 계속 상대적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한 전략을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시죠. 굉장히 고도의 수싸움이 필요한 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안보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도 짧게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자 차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혹시라도 육자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만 언급을 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서 오늘 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제 납북자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예. 이건 뭐 아베 정부 차원이 아니고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역대 대대로 예. 아주 강한 집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연장선 상에서 아베가 얘기한 것이다. 이게 일본의 최우선순위거든요. 일북 관계 개선의 최고의 장애물이 바로 납북자 문제고 예. 현재 북한 내에서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뭐 이 다 기본 정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미북 일북 간에는 합의가 돼 있는데 이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의 경우에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한국이 가장 기본적인 3자 말하자면 대북 공조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핵 문제도 다뤘다. 이번에 아베가 이 공동 기자에서 별도로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예. 일단 3국 그 협의 사항을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의 틀은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 안에서 줄어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예.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하는 데만 그쳤다.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실망스러운 이유는 지금 북한 핵은 육자회담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핵 추진 진전 상태하고 예. 지금하고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소형화가 완성돼 있고 예. 실전 배치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맨 처음 육자회담 만들어졌을 때 똑같이 북한 핵은 불용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런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갖고는 북한 핵 문제를 육자회담이 다시 재개돼가지고 예. 다룬다 한들 아무 소용없다. 더 늦기 전에 별도의 특단을 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다자회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다자회의에서 북한 핵과 관련돼서 옛날처럼 뭐 이 관련 단사국이 성명에 이런 문안으로 넣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하고 네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명에서 그치지 말고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된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적인 공격 옵션을 빼놓은 예. 나머지 다양한 이런 채찍 중심의 전략이 나오지 않고서는 예. 북한에게 실전 배치됐을 때 다시 회담을 짜야 된다. 그때는 이미 한반도는 핵화돼 있다. 이런 아주 정말 시급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이 불과 얼마 전에 확고한 의지와 시급성을 갖고 다룬다고 했는데 예. 그 이후로 외교 조치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예. 연말까지 가보십시오. 무슨 조치가 보이나? 네. 내년에 한일 중 삼각 정상회의까지 가보십시오. 북한 핵의 고도화 작업만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 같은 외교적 수사, 구태의연한 전략을 가진다면 예.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단이 네. 굉장히 시급합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대응하기로 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차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바로 북핵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3년 반 만에 한일 중 3자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아젠다고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다지 명확한 자세를 또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여기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아예 지우고 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로 바꿨는데 그렇다면은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와서 보니 마치 이웃집에 가서 굉장히 수다를 떨면서 편하게 있는 것 같아서 유쾌했다 그랬는데 예. 그 분위기 좋은 건 좋지만 예. 결과에서는 외교는 실리 추구가 목표인데 예. 한중 관계가 아무리 정상 간의 그 감이 좋고 케미스트리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 과연 이것을 한국 외교의 성공으로 볼 수 있는가? 한국 외교의 성공은 분위기가 아니라 결국엔 결과로 평가해야 성과로. 되지 않는가? 성과로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예. 이것을 한번 이번 회담 끝난 후에 시급히 또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두 분 모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오늘 회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겠습니까? 뭐 저도 북핵 문제를 조금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예. 그 일본이 그 현재까지는 그 북일 수교를 좀 미국에서도 그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요새 미일 관계가 아주 급진종하게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일 수교를 그렇게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북핵을 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같은 의견이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자체가 이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납치자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북일 수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일이 함께 가는 이 상황에서 이게 북일 수교가 있는 것이고 또 한국도 같이 가져야만이 납치자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간다라는 부분은 한국이 좀 더 뭐라 할까 자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오히려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한국의 대북한 전략의 아주 자주적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다 도와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전환시키는 바로 계기로 이러한 한중일 회담도 확실하게 활용해야 하고 또 미국의 협력도 그런 식으로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의 전황이라는 시점에 정확하게 와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목소리를 몇 톤 더 높여서 특히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한일 정상회담 자체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가진 일본 정상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성과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시간 순서를 보면 한국은 과거의 방점이 찍혀 있고 일본은 미래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한일 정상이 언급을 한 것을 보면 미래지향, 미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래로 가자는 것은 사실 우리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래서 안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아베 정부가 너무 꼼짝을 안 하고 한국의 책임론이 부각돼요. 거꾸로.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또 우리 정부가 이제 과거는 과거대로 치유를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이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의 의미는 다행히도 아베가 우리 대통령의 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베도 이번 뭐 확대든 단독이든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없든 있든 간에 어려운 국면에서 둘이 만나서 얘기한 거 이거 자체는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과거는 빨리 가속화된 협상을 통해서 다뤄나가되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큰 틀을 갖춰나가자. 이거는 좋은 하나의 출발점인데 이 출발에서 실제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과거에 대한 치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목표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미래지향적 관계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아베의 진위라고 판단하기 좀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잘 강구하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이 오히려 더 실망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올해 하반기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좀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해 본다면 우리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동북아 외교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봉 연구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국 주도로 목표했던 대로 연내에 서울에서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 이것은 한국 외교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동력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의 목표는 국가 이익이지 정권 이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한국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도 애써야 되지만 그 다음 정부, 결국에 3년 후에는 한일 관계에서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때 적어도 한 국가의 수장이 다른 사람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외교의 승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좀 더 나은 위치에서 대일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 관계를 더 부드럽게 또 큰 소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마무리를 짓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2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동북아 정세의 또 변화, 전망 그리고 우리의 위치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역시 한국의 위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한국이 자주적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북한 핵무기를 계속 제조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것을 포기시킬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국제 상황하고 그러한 그 입장에 북한 자체가 가야 되는 길을 한국이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는 다른 나라의 위협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한국이 자주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후유증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래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견제 문제죠. 견제. 이번에 그 FDA 한중일 FDA 문제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또 중국 쪽에서도요. 중국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감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견제를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특구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함께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한국도 역시 견제 문제, 이것은 TTP 문제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FTA에서 우위에 있었던 그런 한국의 입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한일 FTA, 한중일 FTA를 맺어야만이 한국의 경제적인 선장이 오히려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제시하는 그러한 FTA의 기준 이상으로 한국이 제시하면서 이 한중일 FTA도 좀 주도권을 잡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의 입장이 더 소개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전 차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제가 보기에는 한중 한미 정상회의에서 정점을 찍고 북한 핵 문제가 오히려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해서 마치 북한 핵 문제가 타결될 것 같은 이런 착각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 통일 문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수면 위로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또 고위 전략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중국하고도 이미 그런 거 만들기로 했고. 근데 통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이 다 이번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통일 문제는 이제 국제적 어젠다로 만드는 것 같이 띄워놨는데 갑자기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지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을 다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의 평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 문제가 없이는 동북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내년 회담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충격 요법이라도 나오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번에 RCEP에 대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3개국이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어요. 같이.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TPP와 RCEP을 대칭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TPP를 안 다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실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다 여러 가지로 요목조목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동북아 정세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